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셀러리 핵심과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발표를 하게 된 PR&D 컴퍼니의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PR&D 컴퍼니는 헤이딜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헤이딜러는 고객이 차량을 등록하면은 경매를 진행을 해서 딜러를 선택하고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고 웹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스타트업이고 제가 2017년도 당시에 이제 팀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거래량 기준으로 한 8배 정도 성장하고 있고 이제 성장하는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백엔드 팀은 주로 파이썬을 주 언어로 사용하고요. 그 중에서도 뭐 장고라든지 레스트 프레임워크, 셀러리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셀러리인데 이제 왜 셀러리를 하게 됐냐면 셀러리가 접근성은 이제 좋은데 쓰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작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던 삽질들을 좀 공유하면은 이 삽질들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은 셀러리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그리고 배포와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셀러리는 메시지 전달을 기반으로 한 비동기 태스크 큐이고요. 여기서 작업은 메시지로 표현이 되고 클라이언트는 작업을 요청하고 워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브로커는 이 클라이언트와 워커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요. 클라이언트와 워커가 이런 구조에서는 각각 스케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불필요하게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워커는 이제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셀러리는 AMQ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는데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한 번은 전달된다. 메시지를 보낼 때 최소한 한 번은 전달된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고요. 간단하게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이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브로커에 보내고 브로커는 컨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브로커는 다시 컨슈머에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컨슈머가 다시 브로커에 액놀러지를 하게 되고요. 이 액놀러지는 직역을 하자면 뭐 인정하다, 뭐 뭔가를 알려주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예시를 들자면 메시지를 브로커에서 컨슈머로 보냈는데 컨슈머가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액놀러지를 완료하지 못하면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컨슈머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MQP 상에서는 이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아이덴포텐트하게 해야 되고요. 아이덴포텐트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자면 여러 번 실행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때 뭔가 오퍼레이션이 아이덴포텐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수학에서는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한 것과 한 번 호출한 게 같은 리턴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F가 아이덴포텐트한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시스템 상태에서 오퍼레이션을 여러 번 적용해도 그 시스템은 같은 상태가 된다. 한 번 적용한 것과 그게 이제 그 오퍼레이션이 아이덴포텐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로 간단하게는 엘리베이터 잡을 때 저희가 엘리베이터 내려가기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누르나 여러 번 누르나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아이덴포텐스를 지켜줘야 이제 AMQP 기반으로 메시지를 처리할 때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셀러리를 저희가 뭐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팀에서는 일단 파이썬을 주 언어로 하기 때문에 셀러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풍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타임 리미팅이나 스케줄링이나 모니터링이나 오토 스케일링, 뭐 이거 외에도 좀 있나 싶은 기능은 거의 다 있고요.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셀러리의 컨트리뷰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API의 형태가 리더빌리티나 컨벤션이나 퍼포먼스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주간 좋은 인터페이스라는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쉬운 인테그레이션, 장고용 라이브러리로 시작을 해서 장고와도 인테그레이션이 쉽고 뭐 그 외에 다른 플라스크라든지와도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 기본 예시인데요. 이런 셀러리 앱을 임포트해서 앱을 생성한 후에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파이썬 함수를 태스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이썬 함수가 태스크가 됐을 때 그냥 파이썬 함수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add.delay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동기적으로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apply async 이런 함수를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면은 실행이 언제 될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서 실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콜백처럼 다른 태스크를 실행도 가능합니다. 일단 셀러리는 기본적인 AP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데요. 이제 잘 이용하려면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Late Acknowledge인데요. 어떤 중요한 태스크를 실행을 해야 할 때 그 태스크가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셀러리 워커가 Acknowledge를 하는 시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Acknowledge는 기본적으로 워커가 태스크를 실행하기 직전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Acknowledge를 그러니까 실행을 하기 위해서 Acknowledge를 하면은 큐에서 제거가 되고, 실제로 실행을 하다가 워커 크래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이미 큐에선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실행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late acknowledge를 enable 하게 되면은 태스크 실행이 완료됐을 때 acknowledge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시 실패를 하더라도 아직은 큐에 있는, 그래서 다시 실행할 수가 있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요. 이때 중복으로 실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스크가 아이덴포텐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인증 문자가 오지 않아요. 뭐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 원인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외부 SMS API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간헐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가 나오는지는 알지만 저희가 뭐 통제할 수 없을 때 저희는 retry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정의해서 뭐 bind to라고 하면은 셀프가 아규멘트로 들어오는데 이 self.retry를 부르게 되면 retry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 버전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도 되게 간단해져서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정의할 당시에 아규멘트로 넘겨주면은 깔끔하게 정의가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아토미시티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예상 가능한 익셉션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백엔드를 그러니까 새벽에 푸시가 계속 오는 오류가 한번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레디스도 브로커로 사용을 했었는데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이라는 옵션이 있는 걸 모르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전달 후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이 뭐냐면 전달 후 일정 시간 내로 액놀러지 되지 않으면 다른 워커의 태스크를 다시 전달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태스크를 뭐 비지빌리티 타임아웃보다 더 나중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워커는 이거를 계속 갖고 있지만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졌다고 보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로직이 실행이 되는 거죠. 해결책으로는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을 늘리는 게 일단 뭐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거고, 태스크 작성 시에 고려하기
이런 것도 해결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RabbitMQ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워커가 기본적으로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속도가 쌓이는 속도보다 조금 작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은 브로커에 불필요한 로드가 가게 되고 실제로 필요한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일을 좀 막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태스크에 타임 리밋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일정 시간 이상 종료되면은 이상 실행되면은 종료시키는 로직이고요. 글로벌하게 하나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뭐 실수로 빼먹어도 좀 안정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리밋도 있는데 태스크가 일정 빈도 이상 실행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진행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커런시를 이용을 해야 하고요. 샐러리는 이런 식으로 샐러리를 실행을 할 때 P 옵션을 주면은 어떤 워커 풀에서 실행을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옵션은 컨커런시를 설정할 수가 있죠. 이제 워커 풀은 결국에 컨커런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한 옵션이고 여기에 뭐 프리포크, 지이벤트, 이벤트, 렛, 솔로 이런 옵션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워커와 일단 무관하게 워커 풀과 무관하게 프리패치라는 기능을 좀 이게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프리패치 리밋은 뭐 샐러리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긴 한데 액널러지 되지 않은 메시지의 개수를 뭐 워커가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워커 프리패치 멀티플라이어라는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컨커런시가 이 프리패치 리밋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워커 프리패치 멀티플라이어를 0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 워커 프리패치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리밋을 걸지 않고 메모리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을 실행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컨커런시가 2인 워커가 하나 있고 컨커런시가 1인 워커가 있고 큐에 메시지가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워커 프리패치 멀티플라이어를 1로 설정하고 엑스레이트를 false로 하게 되면은 이제 태스크 워커에서 메시지를 받으면은 이 태스크를 실행하기 직전에 처음 태스크들은 액놀러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 프리패치 리밋이 그때 적용이 됩니다. 이 액놀러지된 메시지를 제외하고. 그래서 왼쪽 워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컨커런시가 2이고 멀티플라이어가 1이니까 두 개의 프리패치가 메시지를 갖고 있고요. 프리패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워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프리패치하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태스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옵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긴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워커 프리패치 멀티플라이어를 1로 설정을 하면은 긴 태스크 위에 짧은 태스크들이 쌓여서 그 짧은 태스크들이 불필요하게 실행되지 않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 프리패치 멀티플라이어를 1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슬레이 true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 중인 태스크만 프리패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태스크들의 경우 워커 프리패치 멀티플라이어에 따라 프리패치를 하는데도 결국에 네트워크를 타기 때문에 그 워커 프리패치 멀티플라이어를 높여주면은 더 태스크를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면 길고 짧은 태스크를 구분하여서 워커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포크 워커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멀티 프로세싱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컨커런시 n으로 실행한다면 한 개의 마스터 프로세스와 n 개의 차일드 프로세스로 실행이 됩니다. 마스터에서 이제 태스크를 분배하고 이제 실제 태스크는 차일드에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오페어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 마스터에서 차일드 프로세스로 태스크를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는 파이프 버퍼가 허용하는 만큼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오페어 옵션을 주게 되면 가능할 경우에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작업과 그리고 이제 프리패치 리밋과 오페어 옵션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프리패치 리밋은 브로커에서 워커로 가는 분배하는 로직을 통제하는 거고요. 오페어 같은 경우는 마스터에서 그 차일드 프로세스로 메시지를 분배하는 로직을 컨트롤합니다. 긴 작업과 짧은 작업이 섞여 있을 때는 이 오페어 옵션을 주게 되면은 성능 향상과 예상 가능한 동작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실생활 예시로 한 줄 서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표를 살 때 한 줄 서기를 하게 되면은 줄이 더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G-이벤트와 이벤트렛 워커풀 같은 경우에는 IO 바운드 태스크스를 실행하면은 더 빠르게 실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레드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린 스레드 기반으로 그리고 컨커런시는 이제 몇백 개, 1000개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프리포크는 CPU 개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설정이 되진 못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워커 옵션 같은 거를 주실 수 있는 걸 고려를 하셔서 이제 작업의 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다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I/O, CPU, 메모리를 많이 필요하는 작업이라면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작업의 중요도라든지 작업이 수행되는 시간, 그 아까 말했던 프리패치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실행의 빈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큐를 잘 나누고 작업을 잘 분배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배포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모나이제이션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저 D를 이용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가장 심플하게는 스케일링 업하는 구조로 구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차근차근 컨테이너라이즈하고 이제 스케일링 아웃 할 수 있도록 바꿔가고 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가 레이트 리밋을 사용하는데 이 레이트 리밋이라는 옵션이 워커별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커별로 관리가 된다는 것은 1분에 60개의 태스크를 실행하도록 제한을 해놨는데 워커를 2개를 띄우게 되면은 이제 120개가 1분에 실행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커스텀하기 위해서 코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셀러리에서 어떻게 리밋을 구현하나를 살펴봤는데 이제 태스크 익스큐션 스트래티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태스크가 어떻게 메시지를 컨숨할지에 대한 컨슈머가 있고 그리고 콤브라고 셀러리가 이용하는 메시징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콤브에서 토큰 버켓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레이트 리미팅을 구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토큰 버켓이란 게 뭐냐면은 토큰이란 거는 곧 실행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되고요. 태스크는
1로 동일하다고 일단은 보고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켓에 토큰이 있고 이 토큰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버켓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리밋이 지나면은 버켓이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버켓 안에 그러니까 태스크를 실행을 했을 때 버켓 안에 충분한 토큰이 있으면은 이 토큰을 빼고 태스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켓 안에 토큰이 하나 줄어들겠죠. 그리고 버켓 안에 충분한 토큰이 없으면 이 시간이 지나서 토큰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는 식으로 시도하는 게 이 토큰 버켓이란 개념이고요. 그래서 셀러리에선 이거를, 컨슈머에서는 버켓을 태스크에 해당하는 버켓을 생성하는 로직과, 보시면 레일 리밋이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 이 토큰 버켓을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로직과, 그리고 이 버켓을 이용해서 내가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냐, 내가 토큰을 빼낼 수 있냐를 판단하고,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은 얼마나의 시간이 지나서 뺄 수 있는지 버켓에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 컨슈머에 있었고요. 그래서 토큰 버켓은 이 부분을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버켓의 can consume과 expected time 부분을 보면은 get tokens라고 있는데, 이 get tokens라는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토큰 버켓이란 게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서 채워지는 건데, 실제로 시간에 대해서 채워지도록 하는 멤버 변수가 있는 토큰이라는 변수가 있다기보다는 저번에 토큰을 확인했을 때의 시간에 비해서 몇 개가 늘어났냐를 확인해서 그때그때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토큰을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부분을 레디스로 구현을 대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워커가 이제 로컬하게 저 토큰 버켓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 워커별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레디스를 이용을 해서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컨커런시를 생각을 해서 루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토큰 버켓을 생성하는 토큰 버켓에 이제 아까 프라이빗 get tokens와 비슷한 로직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토큰 버켓이란 거를 정의를 하고, 이 레디스 토큰 버켓에서 아까 구현한 토큰 버켓, 레디스를 이용한 토큰 버켓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컨슈머를 상속을 받아서 버켓 for task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수정을 했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컨슈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셀러리는 이런 식으로 좀 컴포넌트별로 상속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expected time도 구현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유스 케이스에서는 좀 빠르게 많은 작업을 필터링, 레일 리미팅 하는 거다 보니까 굳이 레디스라는 네트워크를 다시 타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절한 시간, 채워지는 시간을 그냥 이용해서 고정적으로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이상 종료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열린 점심도 진행을 하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